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변수가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VBA로 만약에 A는 10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A라는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10 있죠? 요 10이 이제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는은 뜻이 뭐냐? A랑 10이랑 같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는이라는 거는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10을 왼쪽에 있는 A라는 변수 있죠. 거기다가 저장시켜라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는은 대입연산자다. 우측에 있는 거를 좌측에다가 저장해라, 집어넣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는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VBA 배울 동안은 계속해서 같다라는 뜻 아니에요.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이름으로 기억 장소가 딱 한 칸이 생깁니다. 딱 한 칸이 생기고요. 요 칸에 이제 A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억 장소에 A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기억 장소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요. 자, 그 밑에서 A는 2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요 A의 기존에 10 있었죠. 요 10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A라는 기억 장소에 이제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밑에서 A는 A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 는은 대입연산자를 했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그거를 A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A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0이 들어있죠. 결국에는 얘는 20 더하기 10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 더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30이 되겠죠. 그 30이라는 결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A라는 값에는 20이 이제 없어지고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변수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는 처음에는 10이 저장됐죠. 그 다음에 20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30이 저장됐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값 있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보고 우리는 변수라고 그럽니다. 이 변수에는 지금처럼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논리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그거를 보고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A라는 변수를 사용했지만 이런 A다, B다, C다 해서 우리가 변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변수는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고요.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변수 이름을 정할 때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무조건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문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숫자가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최대 255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255자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 이름을 쓸 때는 예약어,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예약어다, 키워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뭘 얘기하냐? VBA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해둔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어들은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VBA에서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변수 선언을 우리가 따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그 코드를 봤을 때 헷갈린다고요. A라는 변수를 쓰고 B라는 변수를 쓰고 C라는 변수를 썼는데 도대체 여기에 뭐가 저장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되도록이면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변수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선언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모듈 맨 위에다가 옵션 explici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하고 나면 코드를 작성하다가 변수 선언하지 않고 그냥 변수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변수 선언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변수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선언해 주면 돼요. 맨 앞에다가 키워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어떤 걸로 할지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변수에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논리값이 들어갈 거예요. 개체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유형을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데이터 유형을 쓸 때는 앞에다가 as라고 이렇게 붙이고 유형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요. 얘가 지금 키워드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이 이제 변수 이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3번에 쓴 게 이게 데이터 유형이요. 그래서 만약에 dim이라고 쓰고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as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문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 중에서도 소수점이 들어갈 건지 정수만 들어갈 건지 그렇게 해서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유형을 적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1, 2,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변수 선언할 때는 지금처럼 맨 앞에다 키워드라는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as라고 쓰고 데이터 유형 적어주면 돼요. 이런 더하기 기호는 빼고 지금처럼 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같이 보자고요. 1번에 DIM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키워드라 그래요. 이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어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는 키워드다 예어거다라고 하게 되면 VBA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해둔 명령어들을 보고 우리가 키워드 예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드창에다가 직접 이런 예어거를 쓰게 되면 그 코드들은 그 키워드들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키워드에는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DIM이라는 게 있고, static이라는 게 있고, privat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ublic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public 먼저 볼게요. public은 이 명령어를 쓸 때는 무조건 모듈 처음에다가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얘는 처음에다가 그렇게 모듈 처음에다가 선언하게 되면 모든 모듈에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듈 처음에 선언하고 모든 모듈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이요. 얘는 이제 모듈 처음에 선언되어 모듈 맨 처음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얘는 해당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프로시저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듈 내에 모든 프로시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프라이빗이라는 거예요. 얘를 보고 우리가 모듈 변수라 그래요. 모듈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모듈 내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프로시저에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모듈 변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틱이요. 얘는 이제 프로시저 처음에다가 이제 선언하는 거고요. 프로시저 처음에다가 선언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시저 처음에 선언하고 그 프로시저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테이틱으로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얘는 해당 프로시저가 만약에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된 후에도 값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서만 쓰냐 아니면 해당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프로시저에서 사용하냐 아니면 모든 프로시저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 변수, 모듈 변수, 전역 변수하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dim이라고 나오죠. dim 얘는 이제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dim이라는 명령어,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프로시저 처음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하게 되면 그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시저 처음에 선언했을 때는 얘는 이제 스테이틱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는 스테이틱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dim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모듈 처음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모듈 내에 들어있는 모든 프로시저를 다 사용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 프라이빗이랑 똑같죠. 그래서 모듈 처음에 선언했을 때는 이제 프라이빗이랑 비슷하다. 프라이빗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모듈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키워드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이요. 이 두 번째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작성하죠. 변수 이름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변수 이름은 무조건 첫 글자는 영문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런 문자로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숫자가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그런 게 다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변수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랬고 이 변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키워드, 예약어는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거고요. 변수 이름은 한 프로시저 안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집안에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하고 동생 이름이 똑같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다가 as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 형태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데이터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수에 뭐가 이제 들어갈지, 문자가 들어갈지, 숫자가 들어갈지, 논리값이 들어갈지 그런 것들 형태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데이터 유형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dim이라고 쓰고 a라고만 썼어요. 뒤에다가 데이터 유형을 안 썼어요. 안 쓰게 되면 베리언트 형으로 이렇게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따로 유형은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베리언트 형으로 지정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유형 종류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데이터 유형의 종류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좀 보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바이트요. 바이트다 그러면 이제 1바이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0부터 255까지 그렇게 범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불린이요. 불린이다 그러면 얘는 논리값이죠. 논리값. 논리값 저장할 때는 2바이트 크기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true다, false다 해서 이런 값들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저, 롱이라고 하는데 이 둘 다 정수를 저장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저장할 때 사용하는데 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서 여기다가 점수를 내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a라는 변수를 쓸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b라는 변수가 있는데 b라는 변수에는 판매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이 들어갈 때랑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점수다 그러면 0점부터 100점까지밖에 없죠. 판매 금액이 이제 물건에 따라서 뭐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도 있지만 몇만 원짜리, 몇십억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해서 그렇게 이제 정수가 입력이 될 때 그 크기에 따라서 이곳에 이제 뭘 저장하냐에 따라서 이제 인테저가 됐든 롱이 됐든 이런 것들 이제 쓰는 거예요. 인테저다 그러면 32,767까지만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롱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21억까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수가 입력되냐, 금액이 입력되냐에 따라서 이제 인테저다, 롱이다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이다, 더블이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실수 저장할 때. 실수 저장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 차이예요. 크기 차이. 4바이트짜리 할 거냐, 8바이트짜리 할 거냐, 그 차이예요.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바이트, 롱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저장할 때 싱글하고 더블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크기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요. 커런시다 그러면 얘는 8바이트짜리고요. 얘는 통화 형식 같은 것들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유형, 언제 뭐를 쓰는지 그거랑 이제 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뭐 싱글이다, 더블이다, 뭐 커런시다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수치가 너무 크니까 싱글이 작은 거고 더블이 큰 거다. 인테저가 작은 거고 롱이 큰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얘랑 차이는 2배 차이예요. 2배 차이. 얘는 2바이트짜리, 얘는 4바이트짜리, 얘는 4바이트짜리, 얘는 8바이트짜리 해서 2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데이트라는 것도 있죠. 데이트다 그러면 이제 날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년, 월, 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8바이트짜리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요. 오브젝트다 그러면 이제 개체 얘기하는 거. 이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유형은 set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지정된 개체를 참조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오브젝트라는 거고요. 얘의 크기는 이제 4바이트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하고 이렇게 가변 길이가 있고 고정 길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둘 다 얘네들은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더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변 길이가 이제 크기가 큰 거고 고정 길이가 이제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나타낼 때 string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트요. 얘는 우리가 데이터 유형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부는 게 우리 베리언트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떤 숫자가 들어올지 어떤 문자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다 커요. 그래서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더블형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중에 큰 게 우리 스트링 가변 길이죠. 그래서 그 범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형식이요. 사용자 정의 형식이다 그러면은 얘는 오브젝트가 이제 set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해서 지정된 개체를 참조한다 그랬죠. 얘는 사용자 정의 형식은 타임 명령문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사용자 정의 형식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나 보자고요. 자, 이제 얘네가 전부 다 예제들이요. 맨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변수를 의무적으로 선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썼는데 내가 변수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dim 임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지금 임시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뒤에다가 데이터 유형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붙더라? 베리언트가 붙더라. 그 다음에 이제 dim하고 이름이라고 썼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뭐요? 이름이라는 변수입니다.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as string에서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문자열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실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이제 문자열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dim 선언합니다. 뭐를? 수령액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선언합니다. 이 수령액이라는 곳에는 뭐가 들어온다? 인테저 정수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요. 퍼블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역 변수라 그랬죠. 이 퍼블릭이라는 거는 모듈 처음에 이제 선언하고 이렇게 선언된 거는 모든 모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서 급여 시트라는 이름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개체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급여 시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변수 하나 선언을 했죠. 선언해놓고 이제 그 밑에서 쓰는 거예요. 요 위에 것들은 이제 변수 선언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해당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제 set이라는 명령어랑 같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set이라는 명령어 나왔습니다. 자, 급여 시트에다가 는 하고 나왔어요. 는이 대입 연산자를 했죠. 그래서 급여 시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워크북이라고 하게 되면 통합 문서죠. 어떤 파일의 통합 문서? 11년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워크시트라고 했습니다. 워크시트 그러면 워크시트 얘기하는 거고 어떤 워크시트가 있대요? 3월이라는 워크시트 있대요. 11년이라는 통합 문서에 3월이라는 워크시트가 있는데 그 워크시트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급여 시트에다가 저장해라. 급여 시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급여 시트라고 선언하고 그 밑에서 바로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거 우리 아까 여기서 선언해줬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다?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선언해놓고 여기서 써먹은 거예요. 이름에다가 집어넣어. 뭐 집어넣어라? 강호정이라고 집어넣어라. 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령액이라는 거 우리가 선언했죠. 수령액은 어떤 게 저장될 거다? 정수가 저장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놓고 그 밑에서 이제 수령액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으래요. 뭘 집어넣어라? 257만 원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요 숫자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선언한 거, 변수 선언한 거고 그 밑에 게 이제 변수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언더바 사용됐죠. 이 언더바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코드 작성하는데 코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작성하다가 보니까 오른쪽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오른쪽에 갈 데가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줄에다가 계속 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런 언더바 붙이는 거예요. 이 언더바의 뜻이 아래쪽 거랑 연결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 얘랑 요 두 번째 줄이랑 서로 연결시켜서 이게 원래 한 줄짜리예요. 한 줄짜리인데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쓴 겁니다. 자, 이런 게 변수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